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 수익을 가장 많이 얻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차이가 수억 원 이상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또 제일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상생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몇 가지 가장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지금 당장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좀 지났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금 보면 이 상생 임대주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또 직전 임대차 계약과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 작성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번을 보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기간이 지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상생 임대차를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큼 절감이 되는지, 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고가주택에 대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2년 거주로 간주한다는 부분이 2년 거주로 한 8%의 보유 기간 말고 이제 거주 기간,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가 절감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상생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 3에 이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것을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하나를 매수했는데, 그것이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시피 이제 2017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이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간에 이제 매수한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이제 2년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제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이 상생 임대 요건이 충족되면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후란기 중에 후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 후에 여기에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이 취득한 후란 것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그 다음 상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계약을 21년 12월 20날부터 24년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계약금 등이나 이게 입금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내가 실거주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년 이상이고 여기 보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보증금을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것을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8억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차익을 2억에 대한 월세를 받는 경우죠. 그랬을 때에도 이것을 월세 전환을 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요. 또 이건 뭐 다르게 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 말은 뭐냐면 만일에 2년 계약을 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임차인께서 만일에 한 8개월 정도 거주하고 부득이 지방 발령 등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거 다시 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8개월 있다 나왔으니까 8개월을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에는 직전 계약 현재 이분이 8개월 동안 살았을 때 전세로 만일에 10억에 살았다 한다면 10억으로 동일하게 하든지 10억 이하로 하면 이 기간을 합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합산해 준다. 그런데 만일에 이때 만일에 모르고 나는 이제 8개월 했는데 임대를 했는데 야 이걸 5% 정액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면은 그 앞에 있는 8개월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여기서 요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은 이런 상생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특례 적용 신고서를 이제 가지고 그 다음 직전 임대차 계약서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라 돼 있어요. 첨부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나간 그 계약서는 파쇄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물론 이제 중개업소를 이용했을 경우는 중개업소에서 5년 동안 그 계약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말씀드리면 그걸 뭐 복사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뭐 그럴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만일에 뭐 8개월 정도 있다가 이분이 나가고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금액 또는 조금 인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 8개월짜리 계약서 하나, 또 새로 체결한 계약서 하나. 요게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여기서 1년 6개월이 넘어야 돼요. 그 다음, 자, 이 두 개 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비워놓을 경우도 있죠. 또는 주인이, 뭐 특별한 사정으로 여기 입주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한 뭐 1년이 지났다고 하자고요. 가정을.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두 계약서를 분실할 가능성도 많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비어져 있거나 공실로 있거나, 나 주인이 또 있다가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요. 자, 이것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고 하자고요. 자, 요 기준은 전에 했던 만약에 10억에 계약을 했다면 10억의 5% 이내로 계약을 하면 이 중간에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해 준다. 단 조건은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현재 법. 근데 제 생각에는 현 정부의 시스템을 본다면 이것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아니라 다시 또 이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 저희 추측이지만 이것이 다시 또 2년 정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포기하고 나는 뭐 직전 임차 계약도 안 됐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물론 그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달린 거니까 그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취득한 1세대 1주택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는구나. 그럼 나는 또 안 되겠네. 나는 집이 한 세 채야. 그럼 안 되겠네. 아, 요거는 아니다. 그냥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맨 마지막 주택, 맨 마지막 주택이 앞에 다 팔았다고 하잖아요. 두 개를. 팔았으면 하나 남은 게 상생 임대주택의 조건을 갖추었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둘 다 거주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A라는 주택도 내가 상생 임대로 계약을 하고 B도 상생 임대로 하면 둘 다 상생 임대차 계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마지막 남은 주택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치등이 지정된 시기는 17년 8월 3일부터 23년 1월 5일까지예요. 5일까지. 그러니까 이때 이 사이에 잔금이 치러진 경우에 이것은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이기 재건축 있죠. 이기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1, 2, 6, 7, 12단지 여기에서 이 보시다시피 이제 1단지의 과천 프로지오 서밋은 20년 4월 달부터 입주가 가능했어요. 그러면 20년 6월에 우리가 4월 가능하니까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 뭐 2개월 정도 지나서 입주하니까 6월에 잔금 지급했을 경우에는 22년 6월이 만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가 이게 직접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요전에 이 준공될 때 이 보증금을 내 돈으로 이 보증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내 돈으로 잔금을 치렀다면 그 다음부터 들어온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데 만일에 보통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직전 임차 계약 같은 경우에 준공 입주 가능하기 얼마 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잔금 때 그때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죠. 정부에서는 이것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갭 투자라고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20년 6월에 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했다 내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 22년 6월에 만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22년 6월부터 24년 6월 만기까지 내가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건 이제 직전 임대차가 되는 거죠. 이것이 2년이지만 1년 6개월 이상만 돼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4년 6월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생 임대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 이제 우리 과천 위워필드를 보면 위워필드는 21년 2월에 이제 입주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1년 4월에 잔금을 지급했다 이거 하자고요. 하면 23년 4월 정도가 만기가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 돈을 내가 미리 다 있어서 미리 잔금을 다 치렀다면 그리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직전 임대차가 해당이 되는데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증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다면 그건 직전 임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3년 5월 달부터 이게 사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5월 달에 만일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시. 이제 잔금이 됐다는 거죠, 잔금. 그래서 이제 25년 5월이 만기가 돼요. 그럼 이때가 이제 직전 임대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생 임대차 계약은 언제 체결했는데 있죠? 21년 12월 20날부터 올해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체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체결할 시간이. 그래서 이걸 이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건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협조한다면 협조가 필요하겠죠. 협조가. 여기에 이때 직전 임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2년. 이것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에 계약서를 제작성해서 24년 11월 요걸 24년 11월 만기로 약정하고 그러니까 직전 임차 1년 6개월을 충족하는 거죠. 충족하고 24년 12월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이 되겠죠. 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뭐 물론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 최선을 다해서 이런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그다음 6단지는 이제 우리 과천자이는 21년 11월 달이에요. 그때가 이제 입주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만일에 그때 우리 회원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잔금을 다 치르고 임대를 놓았다면 가능한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뭐 물론 똑같은 개념으로 7-1 우리 과천 센트럴파크 서밋은 20년 12월에 시작됐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그 다음 지금 12단지 과천 센트럴빌 이것도 마찬가지다. 20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위워필드처럼 이렇게 뭐 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협조하면 근데 설사 그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항상 인간은 미래에 대한 내일 당장 일도 못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일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뭐 아까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전 임대차 계약과 비교해서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을 것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우리가 고가주택 기준은 이제 12억 이내일 경우 이하일 경우에는 복잡한 게 없어요 별로.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아서 자 만일에 과천에
17년도 8월 3일부터 23년 1월 5일 사이에 만일에 뭐 가정입니다. 한 뭐 6억짜리 집을 샀는데 내가 거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생 임대 주택으로 운용을 했다면 그걸 팔 때 만일에 6억에 샀는데 만일에 내가 12억에 팔았다. 그런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냐? 한 푼도 없다는 거죠. 한 푼도 없다.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한 푼도 없다.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따져보면. 그런데 만일에 12억을 우리가 과천 같은 경우가 거기다 이제 12억을 초과하니까 이런 주택을 만일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만일에 8억이 샀는데 우리가 가정을 해서 만일에 나는 이 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뭐 27년도에 내가 팔았을 때 그때가 한 20억 되더라. 내가 8억이 샀는데 27년에 파는데 파는 가격이 양도 가격이 20억이다. 자, 이랬을 때 내가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러니까 필요금리는 5천만 원을 보고 양도 차익은 11억 5천이다. 그런데 보유는 10년을 했어요. 보유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 공제율에 적용되어서 보유기간이 10년이니까 20%만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별 공제 250만 원을 빼버리면 과세 표준이 9억 1,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면 세금이 내가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3억 8,400이 나와요. 자, 이는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3억 8,400이 나온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 사이에 2년을 거주했다고 하면 가정해. 실제로 그러니까 상생 임대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거주했다고 하면 가정해. 거주했다. 그러면은 8억이 샀어. 똑같은 기간에 샀고 25에 팔았어요. 똑같은 기간에. 필요경비 똑같이. 그럼 양도 차익은 11억 5천이에요. 그런데 보유 10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양도 차익이 확 줄어들죠. 11억 5천이 내가 여기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4억 6천으로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2억을 빼버리니까 양도 차익은 4억 6천이 된다. 또 4억 6천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또 해준다. 1주택하니까 보유기간 10년이에요. 10년. 거주기간 2년 실제로 거주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 4%씩 10년 40%가 빠지고요. 거주 2년 8% 해서 48%를 빼줘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2억 3,67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38%를 적용시키면 7,700만 원 나와요. 즉, 내가 2년을 거주한 것과 거주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이익이 났는데 세금은 3억 이상 차이 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일에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상생 임대주택은 내가 2년 거주한 걸로 간주를 한다는 거지 실제로 거주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주기간 2년 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를 지워보자고요. 여기 지우고 제가 따라가면 계산한 걸 보자고요. 보면 똑같아요. 7억, 8억 똑같은 날짜. 20억이 팔고 똑같은 날짜. 필요금이 5천. 양도 차익 나왔어요. 나는데 마찬가지로 보유기한 10년,
이게 보유 기간만 10년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해보면 여기가 40%가 있죠. 그는 4%짜리를 적용시킨다 했죠. 거주를 한 걸로 간주하니까 2%짜리, 여기는 2%짜리가 아니고 4%를 배로 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적용시키면 과세 표준이 2억 7,350만 원이 되더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9,238만 9천이 나오더라 대략. 그러니까 자, 내가 10년을 가지고 있었어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 또는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억 8,4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2년을 거주하게 되면 아까 7천만 원 정도 했죠. 7천 얼마에 7천 7,700이네요. 7,700. 그런데 내가 이제 3억 8천이 아니라 상생 임대로 내가 이 혜택을 적용받으면 3억 8천이 아니고 9,2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서류가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 그 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서, 상생 임대차 계약서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증빙 자료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이 카페에 댓글로 말씀 주시면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